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수능에서 어떤 강사를 저격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물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강사가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거나 일부러 그 강사가 가르치는 내용만 쏙 빼고 문제를 출제해서 그 강사가 곤혹을 치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강사를 저격했다. 평가원이 강사를 저격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다가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어떤 강사가 저격당했다. 그러면 과목을 불문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랑 비슷해요. 선풍기 틀고 가면 죽는다.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 갔더니 선풍기를 24시간 틀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죽는다는데 아니 왜 24시간 동안 선풍기를 방에서 트는 거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안 죽어요. 희한하게 애들은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전기가 공짜라서 그런지 몰라도. 방 안에 항상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뻥이라는 거 알고 난 이후에는 선풍기 틀고 24시간 저도 지내본 적도 있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지금도 혹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뻥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전기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뻥입니다. 근데 수능이 강사를 저격했단 말도 똑같아요. 그 말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강사들이 어떤 내용을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사들이 이건 분명히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지 믿음감을 주고요. 학생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학생은 이거 반드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꼭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와 우리 선생님 정말 최고다. 수능에 나올 걸 알아. 이러한 심리가 생기게 되죠. 강사들 중에서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종교 집단의 냄새가 나기도 해요. 심하면.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강사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또한 이 중에서 뭐는 반드시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나온다는데 안 나왔어요 라는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말이 평가원이 나를 저격했어요. 평가원이 나를 저격했어라고 하면 왠지 나는 평가원도 주시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게 안 나온 것에 대한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한두 명에 의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쓰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처럼 착각되고 오인되어서 이게 퍼져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말도 특히 영어 과목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가원이 수능 시험장에 영어책을 강사들의 영어책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싸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내지 않는다. ISBN을 가지고 그 번호를 검색해서 교재를 모두 사가지고 간다. ISBN이라는 게 이제 뭐 9로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숫자예요. 뭐뭐 다시 3, 뭐 이렇게 끝나는 3일 수도 있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이 숫자가 다 뒤에 마지막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9로 시작하는 건 우리나라 책에서 나오는 다 9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번호, 그 다음에 출판사를 알려주는 식별 번호, 그 출판소에서 나온 몇 번째 책,
그 출판사에서 나온 몇 번째 책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사면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요.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끝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3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ISBN이에요. 저 별걸 다 알죠? 출판사 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ISBN 옆에 부가기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3740 이런 겁니다. 53730인가 740인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영어책이 아마 53730인가 740인가 할 거예요. 근데 이 번호가 영어책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럼 그 번호에 해당되는 책만 다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적이에요. 학교에서 쓰는 참고서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수천 권이 될 수 있어요. 수천 권을 왜 사가지고 들어가죠? 수천 권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왜 분석합니까? 이걸 보고선 그게 수능 컨텐츠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SBN을 보고서 그 번호를 가지고 사가지고 간다. 이것도 헛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면피를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ISBN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또 뻥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봤어요. 뭐 그 출판된 서적은 평가원이 다 가지고 들어가니까 출판된 책은 사서 보지 말아라. 내 책을 사서 봐라. 내 책은 출판되지 않는다. 이거는 출판된 책이 경쟁자가 있으면 그 경쟁자들의 책은 사지 말고 내 책을 사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이익이 있는 얘기면 100%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그걸 믿죠.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면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교재에서 왜 문제가 안 나왔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변형 문제라는 게 있었고요. 뭐 변형 문제 150문제를 출판했던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문제 나왔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격당했다. 평가원은요. 일개 학원 강사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평가원은 사교육 그 컨텐츠에 관심 없습니다. 평가원은 자신들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어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문제가 겹치지 않게 출제한다라고 하면 제가 변형해서 출제했던 문제집에서 수능에 적중된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매년 적중했거든요. 매년 적중했기 때문에 평가원은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강사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게 자신이 올바르게 잘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한 면피용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수능 전에 말씀드리면 더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수능이 지났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서 한 번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봤습니다. 평가원은 수능은 절대로 따옴표 맞죠? 따옴표가 아니구나. 느낌표 절대로 일개 강사를 저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학원가에 보면 잘못된 이야기 되게 많습니다. 이것만 말고도요.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학원가의 치부를 드러내다 보면 좀 매장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원래 그런 거 겁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수험생과 그다음에 수험생을 잘 기르고 계시는 수험생에 잘 양육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